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민원이고요. 잠시만요. 날짜를 이야기해야죠. 자, 오늘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자, 배민원이고요. 배달 총 26건 했고 11,760원입니다. 자, 오늘 배민원 하나로만 이제 배달을 해서 오늘의 총 수익은 11,760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증 아닌 인증. 자, 이거 할 때마다 웃겨요. 네. 자, 오늘 일단 주행했고요. 그 47.4km 주행해서 6,778km 이제 누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A와 25A 듀얼 배터리로 잔량은 29%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들어온 시간이 이제 11시 25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 바로 넘어가면요. 자, 오늘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6시경에 시작을 했고 11시 30분경에 종료한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시간 30분 배달했고요. 주행은 47.4km 했습니다. 배달 총 26건 해서 오늘 약 10만 1,000원 이제 개인 목표 달성 됐고요. 자, 그리고 나눠 보면은 약 3,900원이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18,000원이 이제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잘 안 타는 지역에서 배달을 좀 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배달하는 그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좀 괜찮다라고 예전에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지역을 정해 놓고, 자, 그리고 거기를 4등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타는 지역은 A 지역과 B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지역을 주로 이제 매일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 2개 지역은 장점이 있어요. A 지역도 상권이 있고 B 지역도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B 지역에서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반복되는 콜들을 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꼭 A에서 B, B에서 A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A에서 A, B에서 B 이런 식으로 콜 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콜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으면요. 근데 그렇다고 콜이 굉장히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에서 상권으로, 그리고 상권 안에서 또 상권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코스라서,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C 지역과 D 지역도 있는데, C 지역은 사실상 인구수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인구수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고 이제 빌라 단지들, 단독주택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있고요. C 지역에도 좀 대형 상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좀 기피하는 곳이 이제 D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웬만해서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피크 타임 끝나거나 이제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A 지역은 아예 못 넘어갔고요. 저희 집이 있는 곳이 이제 B 지역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B 지역에서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집 근처에서 초반에 몇 건을 좀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 지역 초입에 이제 배달을 하러 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C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C 지역에서 배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전문적인 분석가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C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그냥 눈으로만 둘러봐도 굉장히 주거 지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인구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량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왜 그렇게 그래도 선호를 안 하냐면은 A 지역이랑 B 지역만큼 정말 뭐 흔히 뭐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은 A 지역과 B 지역은 눈 감고도 다닌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C 지역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약간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C 지역을 또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C 지역이 좀 큰 도로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C 지역을 이제 한번 넘어가서 벗어나지 못한 게 계속 콜이 들어왔어요. 그냥 할 만한 콜 거리들을 계속 줘서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C 지역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했어요. 예, 단가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콜이 꾸준히 이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할만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단가 낮다고 배달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단가 낮은 거라도 가까운 거리 단가 낮은 거라도 하면서 버티는 게 시간을 버티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짧은 거리 단가 낮은 거 하다 금방 끝내잖아요. 배달도 픽업만 금방 뭐 조리되기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금방 픽업해서 금방 배달하면은 또 그 다음번에 또 괜찮은 콜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단가 좋은 것만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마인드는 이제 지치진 않아요. 네. 배달이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도 단가 낮은 걸로 유지를 하는 게 마인드는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낮은 단가들도 이렇게 하면은 제가 26건 했잖아요. 오늘 건당 평균 보면은 3,900원이에요. 4,000원도 안 넘습니다. 오늘 평균이. 자, 그렇게 해도 오늘 그래도 10만원 개인 목표 달성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C지역 어느 정도 이제 배달하다가 이제 그 제가 선호하는 그 A지역 B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B지역으로 먼저 왔다가 B지역에서 또 A지역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A지역 왔는데 A지역 와서 배달을 하고 배달 이제 마쳤더니 콜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10시 정도였나?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다가 또 3,000원짜리 콜 막 이런 게 드문드문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A지역에서 한 4건인가 해서 10만원 이제 목표 달성해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이 있으면은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어차피 내일 휴무고 쉬는 날이고 하니까 콜이 있으면 더 하려고 했는데 할 만한 콜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콜이 이렇게 몇 개 오긴 왔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주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어플은 켜놨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론 얘기하자면은 뭐 배터리가 굉장히 고용량 배터리고 장시간 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도 뭐 상관없이 그냥 배달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는 대로 계속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내가 주로 하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가면은 좀 길도 많이 헤매고 뭐 힘들고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 지역을 좀 정해 놓고 하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웬만하면 그냥 다 해보세요. 예. 다 해보셔야지 어디가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만의 자기가 하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그 노하우가 조금씩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처음부터 많은 지역을 타면서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잘 안 가는 지역 넘어가도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웬만하면은 그대로 있는 가게, 그 배달콜 오는 가게들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 가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아무튼 뭐 제가 이야기한 게 작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 오랜만에 그 배달용 전기 자전거, 예, 어떤 전기 자전거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이게 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일반 자전거는 타봤지만 배달용으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이런 쪽을 많이 검색을 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배달 단톡방이라는 것도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톡방, 배달 오픈톡방 들어가시면은 뭐 적게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에서 뭐 정말 한 정말 느낌상 한 1000명 가까이 돼가는 인원도 있습니다. 몇백 명, 500명 넘게 있는 톡방들도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컬리랑 모토벨로로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과 그나마 가까이에 있는 컬리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 전기 자전거를 이제 17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컬리나 모토벨로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랜만에 또 어플을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은 배달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자전거나 용품들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어플을 설치하고 가입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수료도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봐야 돼요. 그럼 뭐 웬만하면은 쭉 한번 그냥 진짜 다 보시면은 나쁘지 않고요. 그냥 웬만한 거 뭐 교통법규 알고 뭐 이런 거 대충 봐도 된다 하면은 그냥 틀어만 놔도 됩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시험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거라서 딱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굳이 시청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이에요.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은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민 커넥터, 쿠팡이츠, 그리고 해피크루, 부릉프렌즈, 카카오티 피커, 그리고 우리 동네 딜리버리, 이렇게 전기 자전거로 이제 배달할 수 있는 어플들이고요. 근데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배민 커넥트랑 쿠팡이츠,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피크루, 이제 부릉, 카카오티 피커, 이제 우딜, 요거 네 개는 보조용이에요. 단가가 항상 거의 한 2,000원에서 3,000원짜리, 그리고 좀 가까운 콜 이런 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콜사 때 그냥 모든 어플을 가동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래도 짧은 거리, 기본료 이런 걸로 좀 버티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플 보여드리는 김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요기요 라이더라고 있죠. 자, 이거는 전기 자전거용은 아니에요. 전기 자전거용은 아니고 원래 요기요 라이더가 오토바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자동차로 이제 승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쿠팡이나 제가 그 예전에는 가끔 쿠팡으로 이제 차팡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기요 라이더도 쿠팡 그 차팡 하듯이 자동차로 가능합니다. 그 대신 자차여야 돼요. 자차로 해야 되고, 뭐 렌트카나 뭐 다른 사람 명의나 이런 걸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준수 사항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기요 라이더 그 뭐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일단은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이제 어플을 켜놓고 봤는데, 일단은 단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보통 많이 줄 때 한 6에서 7,000원을 주고요. 그리고 좀 짜게 줄 때 보통 한 4, 5,000원 이 정도 되는데 자동차로 할만한 거리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쿠팡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해보진 않았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이제 오는 콜, 이제 단가랑 거리 요런 거 봤을 때 쿠팡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좀 하시는 분들은 요기요 라이더 만약에 그
그 이제 설치 안 하셨으면은 요번에 한번 해보세요. 예. 쿠팡이랑 요기요 라이더랑 그 차팡 하시는 분들, 차로 하시는 분들 같이 번갈아 가시면서 좋은 콜 골라 잡으시면서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이 어플을 이제 깔고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모니터링 할 때는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거절 뭐 몇 개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쿠팡 그 정지 거절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정지 먹은 적이 많거든요. 오늘인가 어제도 왔어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은 예. 이거 아니네요. 자, 요거예요. 자, 2월 16일 금요일 예. 기아의 그 2월 15일 배달 중 과도한 거절, 배정 후 취소, 무시 등 이런 걸 감지됐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발생되면은 이제 정지시키겠다. 약간 요런 경고 문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많이 받았어요. 예. 1월 6일 날도 받고 12월 4일 날도 받고 12월 1일도 받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정지 먹은 겁니다. 일주일 이제 정지 먹은 거예요. 요거 정지 문자 있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이제 정지 먹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엄청난 거절을 했을 때 정지를 먹어요. 자, 그래서 거절을 엄청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고요. 몇 건 거절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어플들을 다 가입해서 승인 다 절차까지 끝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예, 거절 한 두세 건 해보셔도 됩니다. 한 5건까지 해보셔도 돼요. 저는 실제로 배달하면서 연속으로 한 10건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아까 10건 정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장거리 아니면은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 거절하다 보면은 콜 많은 날 연속으로 10건 정도까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바로 뭔가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실 때는 과감하게 거절해 보시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배달량이 이제 내가 하려는 시간에 얼마나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거 모니터링 해 보시는 거 일단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하시기 전에 자차가 계시는 분들은 이 어플에 이제 가입 승인이 됐으니까 이동 수단을 일단 차량으로 일단 등록을 해 놓으시고 차량으로 일단 배달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픽업과 이제 배달하는 거, 그런 과정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욕심내지 마시고 뭐 1시간에 한 2건 정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처음 하시게 되면은 차로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해요. 주차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 없는 그런 곳은 어디다 주차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그 근처를 막 2바퀴 3바퀴 도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주차할 데 없는 곳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로 하는 건 맞지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차로 해도 나쁘지 않네, 굳이 자전거 살 필요 없겠다, 그러신 분들은 차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연습을 해봤는데 이래서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기자전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차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차가 없으시면은 도보라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 자전거가 있다 그러시면은 일반 자전거로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뭐 도보로 하던 일반 자전거로 하던 자차로 하던 보냉백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보냉백은 배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굳이 배달 통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이소에서 그 보냉백 있죠, 보냉백. 그런 거 조금 좀 큰 사이즈로 그 몇천 원짜리 하나 사서 배달 연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전기 자전거로 해야 되겠다. 오토바이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저는 오토바이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이라서 제가 오토바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만 이야기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이제
전기 자전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전기 자전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 그 알아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검색하면은 더 많은 전기 자전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 요즘에 그 공유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유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이제 서스펜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본 자전거예요. 자, 그걸로 배달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걸로 한번 내가 배달을 할 지역을 타보세요. 네, 그냥 잠깐 잠깐 1, 20분 타라는 게 아니고 진짜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내가 배달하는 배달 퇴근하고,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배달 시작하면 7시부터다. 약간 그러면은 한 7시부터 내가 한 10시까지 배달할 거다. 그러면은 7시부터 10시까지 진짜 계속 타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한번 타다가 어디 들려서 저녁도 먹고 이런 식으로 동네 이렇게 마시라듯이 계속 타보세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 요철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걷던 인도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엄청 많이 꿀렁꿀렁 거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스펜션이 없는 전기 자전거를 타면은 장시간 타게 되면은 그 몸의 피로 누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괜찮다, 예, 그러면은 저렴한 서스펜션 없는 전기 자전거를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서스펜션 있는 자전거를 할 거냐 없는 자전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도시예요. 신도시라서 길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서스펜션 없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자전거 그 시작가가 틀려져요. 그리고 앞 서스펜션만 있냐 아니면은 앞뒤가 다 있냐, 이것도 이제 자전거 가격이 틀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을 이제 앞뒤 할 거냐 없는 걸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배터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배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잠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탄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는 20A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20A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배달할 거면은 어떤 날에는 좀 이제 단가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점심 피크 때 나와서 원래는 한 2시간만 점심 피크만 타려고 했는데 단가가 계속 저녁까지 좋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이제 욕심이 나니까 계속 타거든요. 근데 5A, 10A 이런 배터리 용량 달고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용으로 할 거면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배터리는 20A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서스펜션 유무 선택하시고 배터리는 가급적 20A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저도 처음에는 자전거 정비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늘었죠. 자전거 이제 샵에서 정비를 하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 심한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 한쪽 바꾸는데 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4, 5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돈을 내다 보면은 한두 달에 한 번은, 이제 많이 타면은 한 달에 한 번, 좀 적게 타면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던 게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거, 그리고 타이어 교체하고 전기 배터리나 이제 모터까지는 제가 수리를 못하지만 그 외적인 거는 브레이크 레버를 교체해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브레이크 이제 오일 교체라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는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만 이제 비용을 줄여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정비 실력이 처음부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기 자전거 업체가 어디 업체 건지 그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모토벨로를 선택하냐 컬리를 선택하냐,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컬리 본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네, 아예 그 시는 틀린데 차로 또 싣고 가서 차로 이렇게 방문하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컬리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AS 문제나 기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 수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선택한 게 저는 퀄리였고, 자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자전거를 어디 업체 거를 봤는데 이 업체가 내 근처에 있는 샵이나 아니면은 본사나 뭐 이렇게 가까이 있다, 뭐 이런 거로 좀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굳이 그 자전거는 그 본사에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일반 샵들에서도 이제 협력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하는 곳에서 웬만한 AS는 다 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자전거 샵 사장님이 전기 자전거를 잘 만지냐 안 만지냐가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만 팔다가 요즘에 이제 문화가 좀 전기 자전거로 많이 가니까 전기 자전거 쪽 전기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냥 판매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샵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AS를 맡기면은 그 사장님들도 정기적인 부분을 못하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만져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본사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S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근데 초반에 나도 전기 자전거를 모르는데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의 사장님 그 능력까지 판단은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좀 알아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공유 자전거를 한번 타보셔라. 그리고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될지 선택을 한번 해보셔라. 약간 요 정도 되겠습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데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350W 모터가 있고 500W 모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로 이제 보는 제품이고요. 자 여기서 또 파스만 되냐, 파스 스로틀이 되냐, 약간 요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파스는 이제 페달 굴리는 거고, 이제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이제 당겼을 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행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W나 500W가 속도가 25km가 넘지 않으면은 파스 스로틀 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나 뭐 이런 거 다 주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0W 이상인 경우는 자동차 도로로만 다녀야 돼요.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잡진 않아요. 아직까지 뭔가 그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오토바이 단속을 하지 전기 자전거류는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찰분을 두 번 이제 주행 중에 만났는데, 한 번은 그때 이제 횡단보도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횡단보도로 주행할 때인데 왜 횡단보도로 주행했냐면은 왕복 8차선 도로예요. 그런 데는 자동차 최저 속도가 60에서 70km로 달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자동차 도로 아무리 갓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인도를 가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섰는데 경찰차가 딱 서 있어서 이제 경찰분이 처음에 이제 오토바이인 줄 알고 내려서 이제 저를 봤어요. 근데 보더니 전기 자전거란 걸 확인하시더니 그냥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또 얘기 들었을 때는 도로로 다니니까 오히려 경찰이 와서 위험하니까 인도로 다녀라,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일도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차가 이제 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파리바게트 이제 픽업을 하려고 파리바게트 앞에 딱 이제 자전거를 주차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경찰차가 있었고, 한 분은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한 분은 어떤 일반 시민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쳐다보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것저것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가격이 얼마고 속도는 얼마가 나가고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게 출퇴근용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는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경찰분과 잠깐 대화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단속을 안 한다. 제가 하는 지역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단속을 뭐 하시는 경찰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규는 그래도 좀 알고 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350W는 계속 얘기하지만 평지 전용입니다. 평지 전용.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에서 그 지하 주차장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도 힘들어요. 그때부터도 다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500W, 그리고 500W도 별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0W 이렇게 타셔야겠죠.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시승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시승하는 데가 다 평지예요. 근처에 뭐 언덕이 있다거나 뭐 이런 데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시승을 하러 다녔던 데는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덕을 테스트를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 평지만이라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350W는 처음 시승할 때 평지도 굉장히 힘이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한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언덕 한번 처음 타는 순간 잘못 샀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언덕 후기 이런 거 좀 많이 접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자전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이 좋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V7을 타고 있으니까 S&D 바이크의 V7 제품이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접한 게 그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 350W랑 S&D 바이크의 V7 1000W랑 딱 요거 두 가지만 접해봤거든요. 근데 뭐 요 꼴랑 두 개 타놓고 제가 어떤 전기자전거가 더 좋고 이런 건 안 좋고 뭐 이런 거까지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두 제품을 타보고 나서 그냥 경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 드리자면은 지형이 이제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은 가급적 그래도 좀 모터가 조금 높은 거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요. 그 남자들 특히 그 장비빨에 욕심 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라고 엄청나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오토바이 좋은 거 살만한 돈까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쓸데없는 옵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배터리, 그냥 추가 배터리, 듀얼로 달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하나를 더 사는 게 낫습니다. 굳이 뭐 자전거 액세서리 이런 거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뭐 레저용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려고 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승이 가능한 샵에서 최대한 많은 제품들을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습용 배달을 하나 해보세요. 그래야지 배달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영하의 날씨에 단가 좋을 때 이럴 때 하던 수익과 지금 단가가 낮을 때 조금 영상으로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단가에서 할 때 버티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입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얼마를 벌고 그래서 나도 저 정도 벌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퇴근하고 어차피 집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또 필요하다. 자,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배달 투잡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좀 꾸준히 열심히 해보실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이제 그 수익 이렇게 비교 안 하고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뭐 하루 5건 아니면 하루 10건 아니면 하루 3만원,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에서 이렇게 치킨 튀기는 알바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달에 막 들어가는 신입인데, 봤더니 옆에서 똑같은 그 조리를 하는데 한 1년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급이 15,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시급이 10,000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급이 5,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사장님, 아니, 똑같은 일 하는데 저도 시급 15,000원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죠? 똑같은 배달 일을 한다라고 해서 1년, 2년 뭐 그 이상 되신 분들과 똑같은 시급을 벌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제 짬밥이 무서운 게, 그 사람은 그만큼 또 그 이제 실수도 하고 많은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3개월은 그냥 무조건 다 해보셔라. 그냥 많은 지역을 가고 많은 음식점을 가보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해보셔야지 피크타임에 한 건이라도 더 하고 해야지 돈을 버는데, 피크타임에 꼭 그 조리되기 심한 식당들만 골라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에 몇 건 못해요. 정말 피크타임 한 6시부터 8시,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그 피크타임에 많은 콜을 수행해야지 그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가다 보니까 자꾸 조리되기 심한 식당들만 간다. 그러면은 조리되기 없는 식당들만 골라서 가는 이제 선배 라이더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배달 시급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배달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날에 똑같은 시간 똑같이 6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했다라고 쳐도 정말 그 짬밥 있는 사람과 초보자가 비교했을 때는 그 수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가는 중국집이 있고 안 가는 치킨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이 어렵거나 굉장히 많은 뭐 지식을 필요하다거나 뭐 고학벌이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보실 분들은 처음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시면서 하다 보면은 2개월 3개월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첫 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또 그렇다 치더라도 배달에 너무 목숨 걸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배달로도 좀 많은 돈을 벌려고 좀 이렇게 하는데, 뭐 저 정도 아니시면은 그냥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 길어져서 요 정도만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설명 전문가는 아니니까, 배달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기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라서 굉장히 뭐 깊이 있는 설명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0.1%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전거 제가 아까 전에 그 구매하는 제품에 뭐 추가 AS나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배터리 수리나, 그러니까 제가 모터 수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 배터리 수리는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면은 그 배터리 사설 수리 업체 몇 군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몇 개 보이실 거예요. 한 3개 정도 올려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업체들 꼭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인계 형님 그분도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한번 수리를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지식이, 전기자전거 지식이 생긴 상태에서 컬리 보는 사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다라고 해서 되게 그 10,000원인가 주고 수리를 했어요. 근데 잠깐 알게 된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증상은 비슷한데 구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 통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통보를 받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 수리 업체도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